안녕하세요. PNK 파나마 이민투자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2년 올해 1월 24일, 그러니까 6일 전에 개설한 파나마 은행 개인 계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바니스트모라고 하는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키에네스 소모스, 우리는 뭐 누구인가, 우리에 대해 해가지고 쭉 밑에 나온 설명은 바니스트모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그냥 카피를 해놓은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위키백과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번역된 바니스트모는 파나마와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은행입니다. 그래서 방코 헤네랄과 함께 바니스트모를 파나마의 양대 국민은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EO는 에메 센트마트 드 그리말도 201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CEO를 하고 있다. 즉 굉장히 안정적으로 은행을 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사는 파나마에 있고요. 1984년에 창립을 했고요. 자회사는 발로레스 바니스트모 SA, 파인앤커머 SA 기타 등등 있고, 모회사 방콜롬비아 이렇게 있다고 위키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바니스트모 은행 홈페이지에 나온 자기 소개, 은행 소개를 제가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했고, 제가 손을 전혀 대지 않은 상태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니스트모는 우리의 파나마 정체성에서 영감을 받은 조직으로 이 나라의 모든 주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그것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10개국의 4만 명 이상의 직원, 900만 명의 고객 및 3,821대의 ATM을 보유한 시장에서 140년의 역사를 가진 금융기관인 그루포 방콜롬비아의 강점과 지원을 가진 회사입니다. 우리는 다우 존스 글로벌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에 상장된 라틴 아메리카 은행 중 하나이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나이스에 상장된 콜롬비아 금융기관인 그루포 방콜롬비아의 일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중소형 은행이 아니고 상당히 큰 대형 은행이며, 파나마와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은행이 저희들의 주거래 은행이라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바니스트모 은행 개인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어떤 패키지를 받게 되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패키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A4지 정도 크기의 계좌 개설 감사 인사 말씀, 그리고 여기에 계좌 번호가 딱 적혀져 있는 이런 종이를 먼저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좀 가려져 있습니다만 시커먼 봉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커먼 밀봉 봉투가 있습니다. 이게 현금 카드의 4자리 비밀번호가 보관된 봉투인데, 파나마에서는 개인 계좌를 개설하는 본인이 비밀번호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정해서 이런 밀봉 봉투를 줍니다. 그래서 본인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받게 되는 게 이렇게 현금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의 돈을 입금하면서 이 계좌를 개설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금증을 받게 되는데요. 파나마에서는 어느 은행에도 한국에서 보던 것 같은 종이로 된 예금 통장이라는 건 없이 딱 이렇게 4가지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파나마 바니스모 은행에서 개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히려 중소은행, 작은 은행들에서 뱅크 레퍼런스 레터,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 저런 거를 한국의 은행에서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은행인 바니스트모 은행에서는 여권, 영문 재직증명서 딱 이 두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또는 이 두 가지를 구비하실 수가 없는 경우라면 여권, 2020년 소득금액증명, 이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문 한글 혼용본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또 위 소득금액증명서의 아포스티유도 역시 본인의 집에 있는 본인의 컴퓨터와 프린터로 다 다운받아서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이게 답니다. 한국의 은행에서 어떠한 서류도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2021년 8월 7일 이후로 변경된 파나마 임시영주권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정식 영주권 취득 후 세돌라, 즉 파나마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는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7일에 파나마 이민법이 변경됐고요. 그 전에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파나마에 도착한 다음에 $5,000를 파나마에 있는 은행에 예치하고 빠르면 1개월 이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임시 영주권과 정식 영주권까지 취득한 다음에 그 이후 1, 2개월 이내에 세돌라를 취득한다. 이렇게 간단했었는데 8월 7일, 작년 8월 7일 이후에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구비 서류를 완비하여 파나마에 도착한 다음에 15일 안에 1차 임시영주권을 발급한 이후 최장 6개월 안에 2차 임시영주권 발급, 또 그 이후 23개월 만에 정식 영주권 발급, 또 그 이후 최장 3개월 안에 세돌라, 파나마 주민등록증을 취득한다. 이렇게 임시영주권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1차, 2차로 나눠지고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만 또 설명드리면 이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음 장에서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은 많이 보신 특징인데요. 뜨라미떼라고 해가지고 1차 임시 영주권, 6개월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입니다. 이걸 이제 그 전까지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받은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된 후에 페르마네이시아 프로비시오날이라고 2차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게 23개월 유효한데요. 2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레시덴테 페르마넨테라고 해서 정식 영주권이고 이것은 발급 날짜는 있어도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다라는 게 없으니까 정말 영구적인 정식 영주권이 되겠습니다. 이걸 받은 다음에 대략 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세돌라, 파나마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영구적이긴 하긴 한데 10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P&K 파나마 이민투자 컨설팅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거의 고객님들과 현재 고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기꺼이 시간을 내셔서 잠재 고객님들, 즉, 자, 파나마로 이민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떤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 그냥 내가 직접 다 알아보고 다니면서 셀프로 할까? 이런 여러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잠재 고객님들께 추천과 경험담과 증언을 들려드리는 그럴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저희들하고 친한 고객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 전에 하는 말과 영주권, 세둘라, 운전면허 취득까지의 행동이 정확히 일치하거나 아니면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과거의 고객님들과 현재의 고객님들의 연락처를 떳떳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나마 30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파나마 20무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점점 늘고 있습니다. 파나마에 없는 3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자연환경 관련한 것들을 묶어보니까 미세먼지, 자연재해, 추위가 없습니다. 수도 파나마 시티의 연중 최저 온도는 섭씨 23도, 최고 온도는 섭씨 30도. 그러니까 막 영상 40도가 넘어갈 정도로 덥지도 않고 또 섭씨 23도 정도면 상당히 또 쾌적하죠. 또 너무 춥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데 좀 추운 곳에 가보시려면은 보케테 볼칸 같은 데 가보시면 뭐 섭씨 16도까지도 내려가니까요. 그건 이제 일부러 찾아가면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안구 건조증이라는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안구 건조증이 겨울마다 좀 심해서 고생을 했었는데 파나마에서는 싹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빙판 낙상의 위험이 또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또 겁을 좀 많이 냈어요. 빙판에서 넘어질까봐. 근데 그런 것도 여기는 없고 겨울철에 이제 밖에 못 나가고 햇빛을 많이 못 쬐서 생기는 우울증 이런 것도 없고 예, 열대야가 없습니다. 낮에는 에어컨을 켜도 저녁이 되면 서늘해집니다.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이제 세금과 주택 관련해서 묶어보니까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너무 빨리 오르는 집값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1가구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는 강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게 없습니다. 집을 몇 채를 사든지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해서 스카이캐슬, 자녀들을 망치는 황당한 교육제도라든지 그리고 나는 안 보내고 싶어도 도저히 주위의 어떤 상황 때문에 과외나 학원에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 이런 것이 파나마에는 없습니다. 계속 파나마 30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적, 국가안보, 치안 안전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주적이나 적국 그런 것 없고 전쟁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없고요. 핵무기나 좋든 나쁘든 원자력이 또 파나마에도 없고 주변국에도 없습니다. 파나마 전기의 70%는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요. 총기 난사 등 테러 위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차별을 거의 겪어볼 수가 없고요.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 아직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 사회 관련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포퓰리즘, 전체주의, 뭐 음식점 총량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고요. 이제 수준 낮고 천박한 정치가들이 없습니다. 파나마의 정치가들은 좀 지나칠 정도로 온건하고 굉장히 점잖게 무슨 말이든 하고요. 또 극렬한 시위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든 시위의 주제가 뭐든 더워서 그런지 적당히 몇 시간 깃발 흔들다 가는 게 전부고요. 극렬한 귀족노조 이런 거 없고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에 의한 갈등이 없고 서로 다른 부처들이 서로 띄워주기를 뭐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성.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든지 외화 유치, 외화 벌이, 외국 자본 끌어들이기, 외국 회사 끌어들이기 이런 식으로 외국으로부터 돈 들여오는 거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고 이념 때문에 국가의 제도와 방향이 획가닥 뒤집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홍길동, 임꺽정, 로빈훗 뭐 이런 개념, 이제 기업이나 부자에 대한 그런 반감, 그런 것이 여기서는 거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또 이 유튜브로 좀 구현하기 어려운 내용이 또 있고요. 특히 중요한 부동산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도 보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 아이디 파나마 이민으로 치시고 뭔가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이메일은 pnklatam@pnklata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이러이러한 게 궁금한데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